저는 2024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신부구 주민자치와 인연을 가지게 되었고, 25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저희가 함께 좀 연구와 함께 그다음에 교육을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육은 저희 강원대학교 글로컬 사업단에서 리빙랩이라 해서, 리빙랩은 뭐냐면 리빙은 살아있는 랩 연구실이에요. 말 그대로 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현안을 저희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가는 그 리빙랩 사업단에서 어떻게 좀 잘 돼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작년에 저희가 어떤 성과가 있었고 주민들과 함께 했고,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저희가 어떤 연구,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함께 나아갈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빙랩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시민 맞춤형 율문천 생태보건 리빙랩이고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김범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하천 역사도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자연적인 하천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인간에 의해 가지고 하천이라면 목적이 이수, 말 그대로 물을 쓰는 거죠. 치수, 물을 통치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홍수가 오면 그 물을 빨리 바다로 보내고, 그 다음 환경입니다. 근데 저희가 1900 산업혁명 혹은 산업이 발전되는 시기에는 다음과 같이 방제 하천으로서 어떻게 보면 하천을 관리의 목적으로만 사용을 했었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환경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제 주민들 혹은 그 지역 사회들 혹은 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 오염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공원 하천 혹은 자연형 정비 하천으로 저희가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것을 자연형 하천으로, 다시 하천을 우리가 썼지만 자연으로 보내주자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자연 하천 역사의 흐름이고요. 이거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런 하천들을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해왔는지인데요. 여태까지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정부 주도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요. 정부에서 이것을 이렇게 정비를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짰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에 맞지 않는 보건 방향 혹은 저희가 생각하는 게 맞지 않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하천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서 주민들이 먼저 수요를 요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부가 거기에 대응을 하는 그걸 이제 바텀업 방식이 합니다.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많이 이제 진화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존재가 합니다. 그럼 이제 율문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역 주민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와주신 분들은 율문천은 저희 신부급에 있는 지방 소형 하천, 지방 하천이라 대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로 연장입니다. 하천이 어떻게 보면 소양강부터 해가지고 저 물이 시작되는 지점까지 한 10km가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하천이긴 해요. 근데 이 하천 같은 경우는 강원도 춘천 지역, 특히 춘천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생물 다양성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어떻게 보면 좀 평야지대, 신부급의 평야지대 지내다 보니까 좀 훼손이 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신부급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2022년 혹은 그 전부터 율문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그 리빙랩 사업 자체는 시민과 그 다음에 과학을 융합, 어떻게 둘을 합쳐서 율문천을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과학자 입장 혹은 생태학자 입장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이것을 고민하고 해결을 해보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시민과학 영역이라 했는데요. 사실은 시민과학보다는 좀 더 교육에 좀 많이 관심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 연구 기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가 올해는 율문천이 어떻게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좀 파악을 했고요. 이것을 아마 올해는 더 다른 식으로 더 큰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자체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시민과학 영역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육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주민자치회 분들은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생태 감수성을 좀 만들어 주자. 그래서 교육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거 말고도 어떻게 보면 최대한 저희가 좀 주민들이 이제 불편 사항들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좀 반영을 하는 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술 연구 영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환경부에서 있는 그 어떻게 보면 훼손 진단을 저희가 좀 벤치마킹해서 이걸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지역이 진짜 율문천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으며 여기를 어떻게 저희가 복원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을 저희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지루한데요. 일단은 저희가 작년의 성과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첫 번째는 이제 시민과학영에서 환경어 생태 교육을 주민주도 마을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천전초등학교, 춘성중학교에서 저희가 총 6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또 편지도 써줬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학생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이렇게 편지까지 받는,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그쵸. 저랑 대학원생들은 이게 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리고, 초등학생들 데리고 교육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다 자식 키워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생물에 너무 관심을 가져서 저희는 거기에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단순하다면 단순하고요. 이렇게 기사로 나와서 어떻게 보면 저희 신부구 주민자치회 분들이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런 것들 저의 도움 혹은 제 도움보다도 주민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을 해주셔서 궁극적으로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요거는 저희가 좀 많이 못 도와드리긴 했어요. 근데 올해는 저희가 좀 요거는 이렇게 지역 사회에 있는 축제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드릴 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주민들이 정말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서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작다면 작지만 어떻게 굉장히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우수사회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 주최하는 그 박람회에서 장려상을 어떻게 보면 수여하는 굉장히 쾌거를 이루셨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도움 드려서 장려상이 아니라 대상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주민들께서 하시고 제가 도움을 준 것, 전 정말 작은 도움을 드렸죠. 주민들께서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이제 지역사회에서 의견 청취는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제 좀 많은 정기 회의를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좀 교육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주민들한테 만나서 의견을 얻고요. 이뿐만 아니라 생태 조사를 나가다 보면 주민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고 잔소리도 많이 듣고 그러면서, 근데 그게 단순 잔소리가 아니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어디서 굉장히 많은 것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저희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을 하였다, 혹은 그걸 가져갔다, 저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학술연구입니다. 학술연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크게 어류, 그러니까 물고기, 그 다음에 수질, 물이 얼만큼 깨끗한지, 그리고 저서 무척지에서 수소곤충입니다. 그거 말고도 뭐 부착동물, 물에 있는 물이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연구를 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식생, 그다음 식생 같은 경우는 이 율문천 전반적으로 풀이 식생 현황이 풀이 얼만큼 있으며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지루할 수 있어서 빨리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율문천 조사를 해봤더니 상류는 좀 계곡형이고 하류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종다양성이 높아지는 구조로 보였고요. 특히 상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버들치나 미유기, 여러분들 뭐 여기서는 주민들 물어봤어요. 이거 뭐라 불러요? 그러니까 깔땅메기, 노랑메기, 산메기 다양하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메기가 많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했고, 그만큼 그래도 많이 수질이 좋다는 거겠죠? 그 외에 중류 같은 경우는 좀 종다양성이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하류로 갈수록 수질은 안 좋아지는데 종다양성, 정말 많은 종들이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소양강하고 인접하기 때문에 소양강에서 올라온 물고기까지 저희가 이제 만들어진 결과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신부구 그 평야 쪽에서 약간 수로가 있어요. 콘크리트, 수직 수로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훼손돼 있고, 여기가 이제 주요 약간 오염원이긴 했습니다. 근데 오염원이 해서 오염물 물질을 만드는 그 주민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농업이나 생업을 하시다 보니까 나온 거고요. 그럼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제 저희가 찾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가 이런 식으로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상류부터 해가지고 하류로 갈수록 특히 최하류, 여기 바로 율문교 옆에 있는 지역이 굉장히 종다양성이 높았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식생을 봤더니 주민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시나요? 가시박, 돼지풀, 환삼동굴, 이게 너무 많이 있다, 하천에 있고 이것 때문에 농업이나 그런 거 혹은 여기 주변에 산책하시는데도 굉장히 힘드시더라, 이런 것들이 저희가 좀 판단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뭐 상류부터 해가지고 식생 구조도 저희가 한번 다 봤어요. 그래서 위에는 상류는 뭐 좀 단순하다면, 그렇죠, 계곡형이다 보니까 단순하고요. 중류가 좀 문제였습니다. 이 중류, 그 운전면허 시험장 있는 그 주변, 그쪽은 어떻게 보면
풀이 하천이나 그 물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 우리 유격화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하천이 땅으로 변하는 현상이 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된 것을 확인했고요. 하류로 가면 식생인과 풀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물론 거기에 하천들 상태가 다양하다 보니까 건강하다 보니까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건강한 구조로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이걸 다 그렸어요. 그래서 식생도를 그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앞으로 저희 연구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부급이나 혹은 강원도청, 강원 춘천시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저희가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저선 무척추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부분을 어떻게 박정호 대표님께서 어떻게 직접 이렇게 좀 조사를 해주셨고요. 이 저선 무척추라는 수소곤충은 어떻게 보면 수질에 굉장히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저희 어류랑 달리 상류부터 하류까지 종다양성이 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어류는 낮아지다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낮아지는 경향.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만큼 수소곤충은 굉장히 수질에 민감한 친구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전문가 자문. 그래서 이 일본인 학자인데 원래는 다른 목적으로 오셨어요. 우리나라 방문했는데 제가 다 잡아가지고 저희 강원대에 이제 모셔가지고 율문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고 많은 좀 다양한 일본 사례 같은 것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고요. 박정호 대표님한테는 수시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박정호 대표님이 저만 보면 도망가세요. 그 정도로 제가 엄청 잡아가지고 율문천이 이러면서 정말 많은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인력이라면 저희 함께 조사했던 저희 대학원생 그리고 학부생 연구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여기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배워서 좀 대학원이나 혹은 회사로 취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학교 특성, 사업 특성상 저희는 이제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올해는 저희가 뭘 할 것인지입니다. 요거인데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좀 이번에는 교육 사업을 좀 확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작년 말고 이제 어떻게 보면 2개 초등학교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비슷한 혹은 이거보다 더 심화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거 말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이거를 20년, 30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선생님을 가르쳐드리고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율문천 시민 주민자치 그리고 교육의 입장에서 교육자들이 함께 지속 가능한 이런 교육 체계를 만드는 이 방안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사회 의견 청취하면서 저희가 또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리빙랩 특성상 뭐냐면요. 주민들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수익이 나와서 그 수익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수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율문천으로 환원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좀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율문천에 있는 자원 혹은 율문천에 있는 환경을 가지고 어떤 수익 사업을 좀 낼 수 있을까? 이게 단순하다면 굉장히 단순하고 복잡하면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술 연구는 아까도 말씀드린 최하류예요. 바로 걸어나가시면 율문교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천이 생물 다양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앞으로 이런 것은 이제 화천 정비 계획 통해 가지고 또 언젠가는 여기 한번 또 크게 공사하거나 이게 10년 주기 단위로 있습니다. 그럼 그때 여기를 어떻게 복원 혹은 어떻게 저희 개선을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 어떻게 예측을 하는 여기를 이런 식으로 복원하면 생물 다양성이 이렇게 개선이 된다. 이 예측 모델을 저희가 개발해서 이런 것들은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저 어떻게 보면 강원도청, 춘천시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거 말고도 저희가 또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율문천이 굉장히 작은데 물막이죠. 이 물막이가 굉장히 많아요. 보나 낙차공이라 하는데요. 그러면 이 보와 낙차공이 어떻게 보면 딱 저희가 현장에서 보니까 사용하세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시고요. 근데 사용을 안 하는 보도 있어요. 이런 보들 혹은 기능이 완전히 상실한 보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필요해서는 좀 제거를 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쉽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신부급 주민자치회 혹은 저희가 함께 해가지고 이런 것도 좀 선도 사례를 만들어서 아까도 특히 중류 지역이 좀 위쪽 요 중류 지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풀로 덮여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가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보 중에서 진짜 기능을 하지 않는 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그죠. 개방수면을 넓혀서 개방수면 넓히면 결국에는 그게 물 수자원이 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하고 올해는 어떻게 보면 이 횡단 구조물 보나 낙차공이 얼만큼 있는지 이런 조사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음과 같이 어떻게 연속성이라고 해요. 보에 의해서 물고기가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은 어떻게 보면 앞에 보가 있으면 그게 자기의 세상의 끝이에요. 근데 거기다 어도를 설치하든지 혹은 이 정말 기능이 상실한 보를 저희가 제거한다면 그 물고기들은 자기 세상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개선하는 방안을 좀 제시를 해서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지자체나 아니면 좀 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 어쩌면 리빙랩 혹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이 교육 자체는 지금은 저 리빙랩 연구로 돼 있지만 이게 지자체와 국가사업에 반영이 되고 궁극적으로 주민들과 그 저희가 원하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생태학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정말 올바른 보건 방향으로 율문천이 건강해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는 아까도 김범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어떻게 보면 신부급에서 끝나면 안 돼요. 저희가 이렇게 잘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크게 좀 홍보가 되어서 춘천시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나오고 더 나아가서 강원도 혹은 다른 지역사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춘천시의 신부급에 이런 사례가 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유명한 사례집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